도로교통공단 TVN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진보를 향한 열정 프리미엄 중형차 토스카 프리미엄 6 협찬 7시 교통정보입니다. 대전도심은 퇴근길 정체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요 도로 정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정체 속에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대전 동서로입니다. 중촌 사거리에서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중촌 사거리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계룡로는 고장차 소식이 있는데요. 유성 사거리에서 만년교 방향으로 만년교 위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감속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대현 윤혜원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정 리포터.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청원 상주간고속도로는 청원쪽으로 회인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추월로 막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익산에서 논산분기점 구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일주 구간 빗길이고 대전 통영간고속도로는 무주에서 산내분기점 구간에 노면이 미끄러운데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충분한 시약보를 한 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였습니다. 대전도심 대학로 구성 3거리에서 과학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구성 3거리부터 밀리고 있고요. 하상도로 삼천교 사거리에서 현암교 방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김종필 김대식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이어서 더욱 자세한 대전도심의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김평화 리포터 어떻습니까? 네, 대전도심 전반적으로 분주한 흐름입니다. 먼저 대덕대로 상황입니다. 만년사거리에서 선사유적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분주히 오가고 있어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은하수사거리에서 계룡로 사거리 방향도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계룡로는 탐방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양방향으로 차량 속도 떨어져 이동하고 있고요. 동서로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버드네길 삼천지하차도에서 삼천교 사거리 방향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대종로는 중촌고가도로에서 남성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다음 한밭대로 상황입니다. 죽동3거리에서 궁동사거리 방향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 밖에 보문로 부사사거리에서 보문 5거리 방향으로 차량 심하게 밀리고 있고요. 대덕대로 도룡 3거리에서 연구단지 4거리 방향으로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둔산길 안영나들목에서 산성 4거리 방향으로도 밀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건식, 이정하, 유근목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청주도심의 퇴근길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선 리포터. 네, 이 시각 청주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면서 교통량 많지 않은 구간도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흥덕로 농수산시장 3거리에서 북면 4거리 방향으로 시내 2번을 통과하고 있고요. 서청주나들목에서 청주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약 50m가량 늘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항로는 30분 전보다 교통량이 늘었는데요. 오창에서 율량동으로 들어오는 차량들 후미로 길게 이어지면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현재 국도 17호선 대둔산에서 진산 구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김영진 씨의 제보 고맙습니다. 끝으로 기상청 연결해서 앞으로의 날씨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미영 리포터. 네, 장마전선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점 장마전선의 세력이 커지면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50에서 최고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끈적끈적하고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인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에는 50에서 150mm, 충청과 강원도 영동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내일 오전에 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를 향한 열정 프리미엄 중형차 토스카 프리미엄 6 협찬 7시 교통정보 양지은이었습니다.
TVN 생명사랑 교통 캠페인. 야, 우리 가족 모처럼 다 같이 모여서 놀러 가네. 곧 고속도로 탈 텐데 우리 세나는 안전띠 안 매니? 전 뒷좌석에 앉았잖아요. 뒷좌석은 괜찮다고요. 잠깐.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고속도로 운전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 캠페인은 40km 단축, 30분 절약,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협찬이었습니다. TVN 신용회복 캠페인. 친구야! 여기다! 그래! 야, 오랜만에 극장에서 얼굴 보니 반갑다, 야. 반갑다. 아, 그나저나 돈 문제로 어렵단 말은 들었는데 잘 해결했냐? 국민연금 덕분에 잘 해결됐어. 국민연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했더니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 1600-5500번 지금 전화 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 여러분의 새 출발을 돕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합니다. 대전 교통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서로 상황 제보 들어있습니다. 동부사거리에서 용전 사거리 방향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차량들 밀립니다. 한밭대로 농수회장 오거리에서 한밭대교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하상도로 상월교에서 삼천교 사거리 방향 차량들 밀리고 있고요. 또 버드네길은 삼천 지하차도에서 삼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밀립니다. 박창용, 박성환, 장유각 통신원 제보 잘 받았습니다. 네, 계백로입니다. 유등교에서 도마 사거리 방향, 도마 사거리를 50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네요. 유등교에서 도마 사거리 방향입니다. 도마 사거리를 50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구간 조금은 굽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삼성 사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방향, 삼성 사거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용전 사거리에서 중리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서너 번 필요합니다. 천안입니다. 쌍용동 사거리 각 방향 신호 2번에 통과가 됩니다. 박무순, 박찬목 통신원, 김정환 통신원과 심재구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공사 소식인데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초풍역 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 주행 2, 3차로에 걸쳐 이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초풍역 휴게소를 조금 지난 지점 주행 2,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분들 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경부 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에서 안성 분기점 구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청주 흥덕 사거리에서 사직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정영환 통신원과 김용씨, 함상기 통신원 제보 잘 받았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집안일 하랴, 아이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던 여성들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생각할 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또 열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300여 장 위조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오늘 밝혀졌죠. 구속된 박 씨는요, 지난 3월 인터넷에 2달만 교육받으면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508명으로부터 10만원에서 3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을 받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2달 수강을 마친 302명에게 가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이들은 신고하지 않고 교육생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취업할 때 자격증 검증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받아도 또 요양사로 일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요양보호시설과 같은 곳에선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셈인데요. 그러한 허점을 뚫고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 테고요. 네. 결국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도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겨우 시행 23일이 지났습니다. 속단하기는 이르겠지만은요, 이 관계간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이러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범죄 틈바구니에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각종 부작용을 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화사거리에서 대동료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밀립니다. 충무사거리에서 대흥사거리 방향 밀리고요. 수침교에서 탐방사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 있네요. 이경훈 문상수통신원, 박관식 통신원 고맙습니다. 민지의 노래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현재 시각 7시 14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통영 방향으로 인삼랜드 휴게소를 300m 못 간 지점 주행 3차로에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다고요. 대전 FM 102.9MHz TVN 대전교통방송입니다. HLDT. 여러분의 라디오. 중리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서로 홍도육교에서 용천사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버드네길은 삼천지하차도에서 삼천교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대덕대로 만년사거리에서 선사유적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계룡로에 사고 소식 들어와 있네요. 계룡로 3거리에서 탐방지하차도 방향입니다. 탐방지하차도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 소식입니다. 계룡로 3거리에서 탐방지하차도 방향인데요. 탐방지하차도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 나 있습니다. 애청자의 제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홍기선 리포터. 네, 현재 청주는 여전히 곳곳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흥덕로 상황인데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농수산시장 3거리에서 복명 4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이상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고요. 제1순환도로 사창사거리에서 계신 5거리 방향 충북대 홍은에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 제2순환도로 종림사거리에서 터미널 4거리 방향 짧은 구간 서행하고 있고 율량육교 사거리에서 주성사거리를 지나 용암동 방향으로도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한 채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직로 사직사거리에서 청주대교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져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창 사거리에서 계신 5거리 방향 이동 차량들이 많고요. 또 율량육교 사거리에서 주성 사거리 방향 이어지는 용암동 방향으로도 이동 차량들이 많습니다. 계룡로 3거리에서 탄방 지하차도 방향으로 탄방 지하차도 부근 1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더욱더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TVN 생명사랑 교통 캠페인. 무리하게 꼬리물기 하다가 교차로에 떡하니 서 있는 차들 많잖아요. 날도 더운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들 사이로 건너려면 차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보행자는 더 덥다니까요.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교차로에 가보면 한 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풍경, 우리의 얼굴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와 체험과 휴식이 있는 경주 문화엑스포공원 협찬입니다. 김대리, 이 복사 용지가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예, 팀장님.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 품질이 좋아요. 그렇다면 믿을만 하겠는데? 그럼요. 믿고 쓰면 회사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역시 김대리야. 장애인이 70% 이상 직접 참여해 생산한 제품임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가 2008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와 함께 믿음으로 바꿔갑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를 희망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안전운전 메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게 돼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있을 경우에도 위험성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죠.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팀의 박현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운전할 때의 사고, 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나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렇다면은요, 이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전방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전방 주시만으로도 상당한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전방 주시에 집중을 하더라도 인체 시지각 활동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요. 네. 눈을 크게 뜨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났다라든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운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도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상을 충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신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도로 환경의 움직임이나 대상, 각종 판단, 그리고 운전장치의 조작 등 운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와 정보 제공을 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와 운전자의 방심으로 인하여 도로의 상황을 잘 보고 있어도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각의 기본적인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네. 이 시각 활동의 한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인간은 수평면상으로 180도 그리고 수직으로 130도 범위 내에서 시각 단서를 탐지할 수 있으나 시각상이 초점을 맞추는 중심신은 대략 1도에서 2도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의할 만한 자극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별하는 주변시로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또한 중심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착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한 곳만 응시하다가 다른 곳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응시하던 대상에 대한 시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운전을 하는 것보다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주간 시력보다 그 능력이 20에서 30% 감소되는 한계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한 인간의 눈으로는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나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각 활동의 한계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먼저 횡단 중인 보행자와의 사고가 나는데요. 인간의 시각 활동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차대 사람 사고를 야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로 서 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뛰어들었다라든가 전혀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차대차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나 우회전이나 차로 변경을 하는 중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분명히 먼저 가속이 되고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라든가 그 차가 진짜 그렇게 빨리 다가올지는 몰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경력이 이제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들으셨듯이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 활동의 한계를 운전자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운전하라는 말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안전운전의 바로미터가 되어준 안전운전 메모 도로교통공단 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팀의 박현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순간마다 내 곁에는 TVN 한국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7시 39분 30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계룡로 삼거리에서 탄방 사거리 방향으로 탄방 지하차도 입구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계룡로 삼거리에서 탄방 사거리 방향, 탄방 지하차도 입구 1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3중 추돌 사고 소식입니다. 또 엑스포로는 과학공원 사거리에서 특구본부 사거리 방향으로 둔산대교 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엑스포로 과학공원 사거리에서 특구본부 사거리 방향으로 둔산대교 위 1차로에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정아 통신원과 애청자의 제보였는데요. 오늘 빗길 사고 없도록 더욱더 좀 조심 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고 소식이 또 많거든요.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입니다. 대전 방향 남대전 나들목을 300m 못 간 지점에서 승용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에 추월로에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입니다. 남대전 나들목을 300m 못 간 지점에서 승용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에 추월로에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대전 시내 중앙로 연정 국악문화회관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김병환 씨와 정상돈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후광로입니다. 삼성 사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요. 동부 사거리에서 용전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3번 필요합니다. 구암교에서 유성 사거리 방향 차량 밀립니다. 청주 쪽은 계신동 현대아파트에서 충북대학교 사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 있네요. 이만규, 김종필 통신원, 유영식 통신원, 유근목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빗길이고요. 또 사고 소식도 간간히 들리는 퇴근길입니다. 자, 이 시각 도로 위의 현장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통신원들 나가 계시는데요. 먼저 중부 지역부터 연결하죠. 우만재 통신원. 네, 서대전 사거리 현장입니다. 먼저 도심에서 서대전 사거리 빗길 안전거리만 확보하시면 2번의 신호 필요하고요. 서대전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교통량 모아졌다 풀렸다를 반복하지만 신호 2번이 약간 모자라게 교차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로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전조등 불빛 환하게 비추며 사용되고 있고요. 대사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한두 번의 신호 필요하지만 동서로 사거리 방향은 차안거리 바짝 좁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전 사거리 현장입니다. 네, 서대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에서 신호 한두 번 정도면은 통과를 할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서부 지역입니다. 장유각 통신원. 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장유각 통신원. 네,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하네요. 자, 지금 동부 사거리와 동서로 사거리 등 큰 교차로 사거리 쪽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강력한 그 사고 위험이 있다고요. 단속을 좀 요청해 오셨습니다. 0788님의 문자 제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부 지역으로 갑니다. 장유각 통신원. 네, 유성 지역부터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유성 지역의 김영희 통신원. 네, 공동사거리로 잘 옮겼습니다. 이 지역은 잦아들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면서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한밭대로 구간이 교통량 아직 많은데요. 월드컵 사거리에서 공동사거리 방향 죽동 삼거리 근처부터 밀리고 있어 신호 2-3번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 방향 유성 지하차도에서 공동사거리 구간은 신호 한 번에 교차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금병로는 교통량 많이 줄었습니다. 충남대 서문에서 공동사거리 구간 신호 한 번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 반대 방향 장대 사거리에서 공동사거리 방향은 신호 한 번에 쉽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부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장유각 통신원. 네, 평송 수련원 사거리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외길인 특보본부 사거리에서 평송 수련원 사거리 한두 번의 시내 수월이 지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역시 한밭대교 사거리 평송 수련원 사거리 한 번의 시내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둔산대로는 만년 사거리에서 한두 번의 시내에 평송 수련원 사거리 지나 하상도로는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송 수련원 사거리 현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 지역으로 갑니다. 허강우 통신원. 예, 저는 용전 사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시간 빗길에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퇴근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홍도 입구에서 용전 사거리가 신호 3번에 밀리고 있고, 동부 사거리에서 용전 사거리 구간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남 사거리에서 용전 사거리 성남 고개부터 밀리고 있고, 중리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빗길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용전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연결하다가 연결 상태가 조금 매끄러지 못했었죠.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연결해서 그곳 도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구암 삼거리에서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유성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 혼잡하다고요. 퇴근 차량 많은 관계로 많이 밀린다고 0884님 문자로 제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산도로 상황입니다. 현암교에서 중교 방향으로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대정로 중천 고가도로에서 남선공원 사거리 방향 차량들 밀립니다. 버드네길은 수친교에서 남선공원 사거리 방향 역시 차량들 밀리고요. 또 연정 국악문화회관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으로도 이동 차량들이 많습니다. 문상수 최정조 나종선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도로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김평원 리포터. 네, 대전도심 밀리는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대덕대로 상황입니다. 만년사거리에서 선사유적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분주히 오가고 있어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은하수사거리에서 계룡로 사거리 방향도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계룡로는 탐방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양방향으로 차량 속도 떨어져 이동하고 있고요. 동서로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버드네길입니다. 삼천지하차도에서 삼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대종로는 중촌 고가도로에서 남선공원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다음 한밭대로 상황입니다. 죽동삼거리에서 궁동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유성지하차도에서 갑천대교 사거리 방향으로 도로 끝까지 차량 길게 늘어서 있고요. 동서로입니다. 홍도육교에서 용전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여러 번 필요합니다. 또 변동 5거리에서 태평 5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개종로 상황입니다. 법동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 양방향으로 차량 속도 떨어져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리사거리에서 오정 사거리 방향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고요. 다음 계백로 상황입니다. 불티고개에서 도마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정림 3거리에서 가수원 사거리 방향으로도 차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빗길이라 도로는 미끄럽습니다.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대전도심 밀리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빗길이기 때문에 퇴행길 정체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과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입니다. 김명 리포터. 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레 금요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 각 지역별로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에는 50에서 150mm, 충청과 강원도 영동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청주는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그 밖의 충청 지역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청주 28도에 머무는 등 우리 지역 2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장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청주 24도, 충청권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청주 28도로 충청권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다고 하네요.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TVN 생명사랑 교통 캠페인.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신입사원이라 실수했네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요. 아유, 됐어. 신입 땐 다 그렇지. 자, 힘내라고. 죄송해요. 초보 운전이라 실수했네요. 됐어. 초보면 도로 연수를 더 받든가. 초보 운전은 도로 위의 신입사원. 도로 풍경을 더욱 밝게 하는 비결, 바로 초보 사랑이 있습니다. 힘찬 도약, 풍요로운 삶,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경북 군의군 협찬입니다. 손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손님, 후방에 오토바이 확인하시고 문. 요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심각합니다. 오토바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다른 사고보다 2.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기 전에는 혹시 오토바이가 뛰어드는지 반드시 한번 살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후방 오토바이 확인하고 내리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짧은 거리도 기분 좋게. 개인 택시 공제조합 협찬입니다. 네, 2시간가량 방송하면서 10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랄 정도의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지금도 자양로 쪽에서 사고 소식 들어와 있네요. 동부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 방향 가양사거리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나 있습니다. 동부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 방향 가양사거리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나 있습니다. 홍대입구에서 흉촌 사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요. 오정사거리에서 농산시장 우거리 방향 차량 밀립니다. 하상도로 쪽 세월교에서 삼청교 사거리 방향 차량 밀립니다. 문상수 박찬목 통신원 조혜원 통신원과 애청자의 제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룡로 동서로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3번 필요합니다. 대덕대로 대덕대교 사거리에서 둔산 사거리 방향 차량들 밀립니다. 버드네길은 한밭대교 사거리에서 보라 삼거리 방향으로 차량들 밀리고요. 계백로 유등교에서 도마 사거리 방향으로도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나종선 장유각 박찬목 정상돈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청주입니다. 사창 사거리에서 계신 오거리 방향 차량 밀리고요. 천안 용안마을 사거리에서 쌍용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윤순호 통신원과 이만교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지금 도마 사거리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양가 쪽에 주차해놓은 차량 때문에 신호를 못 받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9909님. 이쪽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인데 이런 것도 단속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유가로 인해서 자전거로 출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에는 과연 자전거 이용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요즘 여름 더위를 얕봤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미 폭염으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례를 접하셨을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그리고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큰맘 먹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 또 한 차례 들려왔죠. 네, 서울의 한 증권사 직원이요. 한 달 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매일 편도 1시간 30분씩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이 퇴근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도 챙기고 기름값도 줄여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볕 더위가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여름에 1시간 30분씩 자전거로 이동을 한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무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이 견딜 만한 정도의 강도가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지 싶네요. 네, 오늘도 빗길, 자전거, 오토바이 관련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살피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탁의 노래 사랑하잖아 들으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통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라디오 여러분의 TVN 한국교통방송 TVN 뉴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26일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부터 충청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고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과 경북에는 한때 비가 올 것이라며 충남과 전북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도시 레이노사에서 귀환들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5명 가운데 1명은 중국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밀입국 알선 조직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단순 피랍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노사 현재 파견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최성규 영사는 멕시코 경찰이 풀려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유모 씨가 중국 국적자임이 일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영사는 이들이 건강 상태는 괜찮지만 현지 치안 상황에 매우 불안해하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멕시코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가능한 빨리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여권을 납치범들에게 모두 빼앗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남북이 관광객의 신변 안정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개성 관광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작년 12월에 시작한 개성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 간의 합의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 간의 합의서가 없는 까닭에 개성관광객의 신변 안전 관련 문제는 개성관광 주관업체인 현대아산과 북측 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북한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새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도축 가공된 미국산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28일 국내 반입됩니다. 육류 수입업체 네르프는 새로운 한국 수출용 품질 평가 프로그램에 맞춰 생산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2.2톤을 오는 28일 새벽 항공기편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물량은 네르프가 미국 수출업체 크릭스톤 팜스에서 공급받은 초이스급 쇠고기로 뼈째 썬 LA갈비를 비롯해 찜, 탕용 등 대부분 갈비 부위입니다. 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 계층에 한해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요금 감면이 되는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북도는 비가, 서울, 경기, 강원도, 전라북도에서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연입니다. TVN 뉴스를 마칩니다. 한국교통방송입니다. TVN 생명사랑 교통 캠페인. 김기사, 저 앞차 좀 앞질러봐. 어서. 여긴 내리막길이라 안 됩니다. 내리막이 왜? 내리막길은 보기와는 달리 노면이 일정치 않습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비탈길 내리막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죠. 내리막길에서는 서행이 가장 좋은 운전 방법입니다. FM 102.9MHz TVN 대전 교통방송입니다. HLDT 행복한 순간마다 내 곁에는 TVN 한국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TVN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진보를 향한 열정 프리미엄 중형차 토스카 프리미엄 6 협찬 8시 교통정보입니다. 대전 도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로 미끄러워진 도로 위에서는 속도 충분히 줄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각 대전 도심의 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합니다. 조윤경 교통캐스터. 네, 도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 더욱 좋지 못합니다. 현재 한밭대로 죽동 3거리에서 공동 4거리 방향으로 차 한 대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유성지하차도에서 갑천대교 4거리 방향으로 차 한 대 가득 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트 4거리에서 모정 4거리 방향도 지나기 어렵고 오정 4거리에서 종리 4거리 양방향으로 차 한 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로는 홍도육교에서 용전 4거리 방향으로 차 한 대 길게 밀리고 있고요. 반대 홍도육교에서 홍도육교 4거리 방향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계룡로에는 계룡로 3거리에서 탄방 4거리 방향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탄방 지하차도 입구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3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계룡로 3거리에서 탄방 4거리 방향으로 탄방 지하차도 입구 1차로입니다. 사고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계룡육교에서 동서로 4거리를 지나 서대전 4거리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수친교에서 용문 4거리를 지나 탄방 4거리 양방향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덕대로 과학공원 4거리에서 대덕대교 4거리, 이후 만년 4거리에서 서사이정 4거리 방향으로도 이동차량 많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청주에도 사고 소식 있습니다. 흥덕고등학교 3거리 교차로 내에서 승용차 간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고등학교 3거리 교차로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배 통신원의 제보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전 충청 지역을